안녕하세요. 1차는 투자 만리정성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또 IRP에 어떤 종목들을 담는지, 즉 매수죠, 하는지에 대한 팁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하나 정도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네이버 시크릿 고수클럽 카페입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 카페를 사칭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시크릿 고수클럽을 검색하시고 왼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카페 인원수가 지금 10,000명 정도 운영자, 그리고 카페 개설일이 2006년도 6월이라는 거, 요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은 좀 쉽게 잘 찾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제가 카페 링크 해드릴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카페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수익이 70% 난 연금저축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가 아니에요. 주식은 뭐 100%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지만 이 연금저축이 연금저축에 지금 현재 최고 70%까지 거의 이제 80%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올해 초반에 투자했던 것들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번 주에 몇 개를 조금 소량 더 담았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서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지 그 팁을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님께 하나 정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유튜브에서 많이 좀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있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이렇게 70%대, 40%대 조금 화면 크게 해드려볼까요? 70%대, 40%대, 30%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최근에 또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냐면은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제가 한번 써서 말씀드려 볼게요. 연금저축은 주식 계좌와는 구분되어서 운영합니다. 별도예요, 별도. 근데 연금저축에는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즉 저축라든지 펀드, 채권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 뭐 거의 잘 안 하고 저는 거의 안 하고 ETF하고 펀드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연금저축을 왜 투자하느냐? IRP도 마찬가지예요. IRP도 마찬가지.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노후, 즉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미래는 화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데 20, 3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이외에 이건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저축이라는 걸 통해서 금리도 너무 낮은데, 그래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일부 ETF는 배당도 받아가면서 최근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죠. 5월달 첫째 주에 배당 아마 ETF로 통해서 배당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ETF마다 틀리겠지만 약 2% 정도 배당 정도가 나올 거예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은행보다는 낫구나. 그러면서 차익 실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가 연금저축입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배당 플러스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추구한다. 이게 연금저축을
투자하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래 연금저축 IRP에는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것은 초우량주를 담고 있는 ETF나 펀드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펀드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ETF 카톡방님들, 그리고 유튜브 꾸준히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아실 거예요. 차이점은 펀드는 실시간 거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 내가 이제 매도라 그러죠. 환매를 실시하면은 오늘 매도 체결이 안 돼요. 며칠 뒤에. 그리고 체결도 뭐 한참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돈 들어올 때. 그 펀드마다 틀리겠지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야 내일부터 베트남이 잘 갈 것 같아. 오늘 딱 하는데 오늘 매수가 잘 안 돼요. 실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펀드를 투자할 수 있어요. 일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ETF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무엇을 투자하든 초우량주를 투자한다. 그 초우량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관점이에요. 초우량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의 2020년도 초반에 나타났던 하나의 특징이죠. 근데 연금저축을 우리가 주식처럼 이번 달 테마가 뭐 대북주다. 그럼 대북주 쪽에 투자하고, 뭐 이번 달 뭐 진단키트다. 진단키트 투자하고, 이런 건 이제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이런 테마들이 계속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막 따라다니기가. 그래서 연금저축은 어떤 일시적인 테마에 그런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업, 꾸준할 수 있는, 급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내리면은 또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업종, 이러한 기업이 담고 있는 ETF를 선택을 한다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를 담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4월달부터 5월달 동안 삼성전자만 안 올랐어.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아직도 48,000원, 47,000원이야. 근데 남들 다 뭐 수십 프로 올랐어. 어떤 종목들은 뭐 100%도 오르고 잡주도 50% 오르고 막 이래. 이런 건 주식 계좌에서 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안 올랐어. 괜찮아. 아셨죠? 이래서 삼성전자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넷플릭스를 담고 있는 미국 거. 그리고 중국은 누굴 담고 있어야 되냐면은 텐센트 홀딩스는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는 케이스예요. 전 여지껏 텐센트 홀딩스 담고 있는 걸 선택했고요. 중국 거는. 베트남 거도 있어요. 빈그룹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뭐 텐센트 홀딩스 말고 또 뭐 메이드그룹이라든지 항서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는 뭐 하이닉스 기본 잡아놓고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다수의 제가 편입했던 아이들은 모두 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ETF라든지 중국 펀드의 경우는 텐센트 홀딩스가 들어가 있거나, 미국 거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이들은 업황이 계속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재미없잖아, 2달 동안. 하지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 계좌로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게 한 달만 기다려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근데 연금저축은 애초부터 계좌를 잘 열어보지 않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계좌를 잘 보지 않는다. 계좌를 잘 열어보지 않는다. 매일매일 뭘 안 한다는 거죠, 주식처럼.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그런 개념 투자이므로 쉽게 시대에 따라서 너무 급하게 변하는 테마, 급등락 스타일은 잘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연금저축을 투자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그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좀 그래도 뭐 단타의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어떠한 시대적인 국면이라는 건 있어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면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건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요거는 저겁니다. 카톡방인데요. 제가 하나 운영하는 해외 주식 카톡방이에요. 요거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외 주식 카톡방인데 제가 해외 텐센트 되게 사랑합니다. 텐센트를 어디서 조금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서 텐센트를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ETF라든지 등등은 텐센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죠. 텐센트 몇 프로 비중, 그 외의 종목들이 있겠죠. 텐센트가 상위권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텐센트가 이제 때가 좀 됐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 조금 리밸런싱을 시켜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있네요.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좀 판단하고서 이왕이면 판단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진입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가요. 언제적 얘기냐면은 작년도 얘기예요. 작년도. 여기 카톡방 보시면은 2019년도 12월 13일이에요. 그렇게 제가 특히 트럼프가 이런 내용들 있죠. 관세 계획 취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잘 보세요. 즉 호재잖아요. 관세 계획 취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텐센트 홀딩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요. 그 당시가 화면 보세요. 이게 텐센트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요 아까 그 자리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미리 쳐놨죠. 과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으로 결국 올라갔어요. 요때는 코로나 때고 이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저 위로 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자리를 조금 더 선택해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도 보유해요. 보유. 이렇게 지금 몇 달이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6개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금저축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또 삼성전자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삼성전자 그림만 그려볼게요. 삼성전자는 우리 대형전력 기법 수강하시는 분들 뭐 차트를 보지 않아도 삼성전자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작년도 9월 달이에요.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여기가 3월 달이에요. 지금 여기가 5월 달이에요. 4월, 5월 달 동안 안 오른 종목 삼성전자 하나이다. 그렇죠. 남들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나. 여기가 6만원대고요. 지금 47,000, 48,000원이야. 이런 자리 저는 좋아합니다. 더 내리면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의 팁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초특급 우량주 대신 시대에 한 달, 두 달 막 날아다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런 건 주식계좌에서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라. 이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국가별 초특급을 선택한다. 아까 뭐 한국, 중국, 미국 그런 아이들을 선택을 한다죠. 그 중국 사례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그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ETF에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관련된 ETF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중국의 텐센트 이 기업 얼마나 재미없었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이에요. 5달 동안 주가가 뭐 못 올라. 재미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맙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건데 내가 재미가 없을 때 더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관점이에요. 여유를 가지라 라는 관점을 제가 하나 팁으로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도. 사실 이 내용은 알면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지쳐 쓰러져서 못해 먹겠다. 다른 거 사야지.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또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것이 제가 실전에서 경험을 하고서 실제 제 계좌가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되게 어려운 시대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은행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네. 편한 투자를 하는데 은행보다는 좋구나. 물론 편한 투자를 하기까지는 그 뭐 십수년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온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법들을 우리 또 기법을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ETF 실전 기법도 제가 공개를 수강생님들께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 연금저축으로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월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서 좋은 성과 포기만 안 하시면은 결국엔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 잘 못 찾아오시니까 인터넷에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보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평균이.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분석 자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조금 서투르시지만 천천히 네이버 사이트에서 시크릿 이렇게 고수클럽 한번 제가 해드려 볼게요. 네이버에서 시크릿 고수클럽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왼쪽에 여기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있죠. 카페예요. 누르시면은 일단 카페 들어오셔서 짝퉁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 험한 세상이라서. 그래서 한번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페가 신스 2006년도 6월 23일 날 만들어졌는지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 뭐 인원수가 약 10,000명 정도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은 정확히 우리 카페로 오실 수 있고 또 제가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 댓글 있죠? 영상 밑에 댓글 클릭하시면은 바로 정확히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일치 않는 투자 말장성이었습니다.